3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와 기나긴 싸움을 치르며 사람도 물자도 떨어져가는 러시아에서요. 한 장관이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의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손흥민 변호사. 푸틴이 경로하면서 질책한 바로 그날에 장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거예요. 지금 영상 하나 저희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스타로보이트 러시아의 전 교통장관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그런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난 주말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때문에 네. 러시아의 주요 공항에서 수백 편의 그런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혹은 또 취소되는 그런 항공 대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 직후에 푸틴 대통령은 이 전 교통부 장관을 전격 해임을 했었는데, 이 경질된 이 장관이 몇 시간 뒤에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수사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 우선 해당 장관은 스스로 총을 쏴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된다. 이렇게 네.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목숨을 끊는 경위는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이남희 기자. 일단 이걸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전황이 좀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건 같기도 해요. 도대체 요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에게 얼마나 밀리길래 그래요? 영상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내는 네. 공격용 자폭 드론입니다. 무려 아. 1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요? 지금 저렇게 공격을 하는 곳은 러시아 채복사리에 있는 군수산업 시설이에요. 저기서 뭐를 만드냐면은 위성 레이더 신호를 교란하는 전자전 장비를 만드는 곳인데, 네. 거기를 콕 집어서 무려 1000km를 날아서 저렇게 저격을 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 따르면은 보면은 경납고까지 공군기지까지 공격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영상만 봐도 폭발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저 작은 드론이 1000km를 넘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아니, 1000km를 저희가 가늠을 해보니까, 자, 이게 한반도 끝에서 끝, 그리고 자, 이렇게 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도에서 대만까지 갈 정도의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 작은 드론이 그렇게 길게 날아가는 동안 그게 안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고도로 비행을 하고 또 금속 재료가 적게 사용되기 때문에 레이더로 포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카메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폭발물이 실렸는데 그래도 워낙 작다 보니까 이 러시아군의 그런 레이더에 탐지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금속 재료가 상당히 적다 보니까 열 역시도 적게 발산을 해서 포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켓이라든가 혹은 미사일, 뭐 다른 비행체보다도 레이더에 잡힐 가능성이 무척이나 낮고, 또 소음 역시도 무척 적어서 실제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기 전까지는 뭐 사람도 이제 그것을 알아채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AI로 학습까지 이제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이제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레이더의 포착도 어렵고 또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굉장히 크게 반발할 만합니다. 사실 이 자폭 드론이요, 전장에서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저 장면입니다. 저게 북한의 핵심 재래식 전력인 방사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 있을 동안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의해서 저렇게 휴지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영상인데, 자, 우리도 일단 자폭 드론의 위력에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종근 평론가.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들려요. 요즘 북한의 드론 개발 정황이 심상치 않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네. 드론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얼마나 현대전에 유용하게 쓰이는가를 몸소 이번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으니까 러시아가 여러 가지 어떤 기술 중에 지금 이 드론 기술부터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기술 그래요? 개발을. 실질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현장이 NK 뉴스 등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갈마 해변가 아시죠? 이번에 원산에, 그러니까 네. 휴양지, 거기에 훈련장이 있대요. 실질적으로 드론 훈련장에서 러시아에서 보낸 우크라이나 국가안보위원장 산하 허위정보센터장이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걸 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실제로 러시아에서 보낸 훈련 이 교관들이 네. 이 관광지구 인근에서 실제 지금 이
그 드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특히나 자폭 드론 있죠. 북한이 이란제 자폭 드론인 샤헤드의 러시아 버전 계란 생산 시설, 계란이 이제 드론 이름인데요. 이 계란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도 러시아가 엄청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교관들이 북한 지금 현지에 가서 드론을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교육도 하고 생산 설명이군요. 시설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참 푸틴 입장에서는 저 영상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드론 전력 때문에 일단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아니 이남희 기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다시 지원하기로 했어요. 지난주만 해도요, 미국 국방부에서는 아유, 우리 무기 비축량 부족해, 안 보낼 거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지 시간 7일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궁금하잖아요. 네. 왜 바뀌었습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 내가 되고 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 푸틴이 트럼프가 제안한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기 지원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년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연 이번 미국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